네, 오늘 주제는요. 싸움의 품격입니다. 부제를 붙이자면 굳이 그렇게 묻고 굳이 그렇게 답해야 했나,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잖아요. 정체 본령 가운데 하나는 이해충돌의 조정이고, 그러다 보면 진보와 보수, 여와야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싸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밖에 못 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가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였잖아요. 예, 기대가 많았죠. 그리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어서 쟁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현안이 많았는데 어젯밤 뉴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온통 추미애 장관과 김태훈 의원이 다퉜다, 고성, 막말, 이렇게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안을 제출해 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반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훈 의원이 작정을 하고 속된 말로 골지른 거고요. 추 장관도 그런 공세에 굽히지 않고 맞대거리를 한 거죠. 당연히 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차례 고성이 오가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요. 김태훈 의원이 처음에 추 장관을 향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문제와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 문제, 이런 문제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김 의원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하고 왜 겁박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윤 총장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휘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는데, 당시에 그 법무부 문자 공지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문제가 됐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이 이게 최강욱 의원이 대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자에 등장하는 수명자, 즉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이란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추 장관이 평소에 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대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 발언 자료를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추 장관은 법전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의원이 이제 반말을 섞어가면서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야유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전날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극적인 표현이 많았지만 민주당 조용히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막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시끄러워졌고 박병석 의장이 장례 정리에 나섰죠. 박 의장은 뭐라고 했어요? 대정부 질문은 질문답게 하고 장관도 격을 갖춰 대답하라, 요지는 그렇습니다. 양쪽에 경고를 한 겁니다. 대정부 질의라는 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얘기하는 자리고요. 예. 그래서 야당은 원래 비판하고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거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극렬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공감하는 사람은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답변 태도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야당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추다르크의 면모를 보이겠다, 이러고 싶었다면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의 총리 시절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선호도에는 그런 점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답변에 나선 정세균 총리도 날선 질문 많았지만 웃음 잃지 않고 노련하게 답변을 했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분위기는 어땠어요? 부동산 정책 문제가 있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격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는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아졌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어, 전날 한숨이나. 많이 그렇게 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글쎄요. 서로들 좀 조심할 것 같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좀 장관들, 네. 총리에 대해서 너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리는 날카롭게 하되 품격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전에 또 답변할 때도 예. 조금 좀 여유를 갖고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몰아세우고 알겠습니다. 날선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사이드였어요.